올 2분기 경제 성장률이 1.1%를 기록, 9분기 만에 0%대 성장에서 벗어났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로는 2.3% 증가했으며 반도체와 스마트폰 등 소수의 수출 대기업이 주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변호석 부총리는 1%대 GDP 성장률에 대해 좋은 신호란 평가와 함께 지나친 긍정론은 경계했습니다. 이와 함께 하반기에도 흐름이 연장되도록 상반기 정책을 점검하며 가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형저축펀드로 유입되는 자금이 5개월 만에 4분의 1 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해외 주식과 채권형 펀드의 수익률이 나빠지자 투자자들이 펀드를 해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지주사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금융지주와 금융감독원 공동 TF가 꾸려집니다. 이에 따라 실적에 따른 보상체계 확립과 적자 점포 정리, 중복비용 축소로 금융사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김동석입니다. 자,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사와 함께 지금 현대차의 영업 실적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2분기 영업이익이 1.7%가 증가했다고 하는군요. 자, 지금 아래로 화면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약 2조 4천여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1.7%가 증가된 좋은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점 여러분께서 투자하신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이 시각 시장 상황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1.13포인트 소폭 조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1910선은 잘 지켜내고 있는 약보합장이고요. 투자 주체별로 보자면 외국인이 오늘도 사들이군요. 거의 3일 연속으로 1000억대 가까운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정확히 1포인트가 빠져서 542선이고요.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100억대의 매물을 코스닥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장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5원이 올랐습니다. 1117.7원입니다. 네, 우리 증시를 이끄는 큰 두 축 중에 한 축이죠. 자동차 업종의 대표주인 현대차가 전분기 대비 1.7% 상향된 그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증시에 좋은 좀 햇빛이 더 비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일부 주요 내용들 보겠습니다. 네, 먼저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유로존 지표 호조로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요. 외국인의 귀환에 따른 투자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김상균과 같이 하는 가치투자에서는 가치투자를 하기 위한 퍼공식과 효성을 신규 추천하고요. 테마톡톡에서는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에 경기 민감주가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철강, 금속, 화학, 조선, 건설을 주목하자고 합니다. 7일간의 수익 다이얼에서는 EM텍에 대해서 박지훈 차장이 준비했습니다. 다음은 증시 촉앤촉입니다. 조윤석 과장의 중국 경기 연착륙 여부를 주목하자, 외국인과 연기금의 현물 매수를 관찰하자는 내용을 듣겠습니다. 네, 먼저 대신증권의 최재식 팀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장 한숨 고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 특징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네, 최근 1900선 돌파하고 안착이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은 약보합에서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은 연이어서 순매수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도 화학주가 눈에 띄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국의 HSBC 제조업 PMI가 부진하게 나왔지만 리거창 총리가 7% 미만의 성장 급락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발언이 계속 힘을 주는 것 같고요. 또 간헐적으로 경기 부양책이 소소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도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전일 유로존의 7월 소비자 기대 지수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7월 제조업 또 서비스업 PMI 속보치도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2년 만에 최고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들려주십시오. 네. 23일 날 유로존 7월 소비자 기대 지수가 예상치와 전월치를 모두 상회한 후에 긍정적 나왔는데 이번에는 유럽의 7월 마켓 제조업 서비스업 PMI 속보치가 모두 잘 나왔습니다. 유로존 7월 제조업과 서비스 PMI 속보치는 각각 크게 상승했는데 특히 유로존 제조 PMI가 2011년 7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기준선 50을 상향 돌파에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유로존 서비스 PMI는 2012년 1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50선에 거의 돌파 임박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7월 유로존 지표의 개선은 아마 5월 달에 금리 인하라든지
EU의 고용 중심으로 한 성장 정책 추진, 재정 긴축 완화 등의 영향으로 그 효과가 가시화되는 것 같습니다. 유로존 경제는 지난 1분기까지 전분기 대비 6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는데요. 이번 2분기도 회복은 어렵지만 정체 정도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5% 성장이 가능하다는 일부 IB의 의견이 나오고 있고 4분기는 전분기 대비 1%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매수자라면 유럽 주가 지수 역시 3분기에 좀 미국에 상장된 ETF 중심으로 해서 매수도 고려해봐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유럽 쪽이 그동안 상당히 세계 경제의 복병이었는데 그래도 좋은 수치가 나와줘서 다행입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등 유로존을 이끌고 있는 국가들의 선전된 그런 모습이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자, 한편 외국인의 순매수세도 다시금 시작되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도 코스피에서는 거의 1,000억 가까이 사들여주고 있는데요. 자, 7월 투자 주체별 수급적인 면에서의 특징과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네. 7월 보면 외국인과 연기금이 이제 주요 순매수 주체인데 특히 외국인은 11월 이후에 꾸준히 순매수 중입니다. FOMC 의사록이 이제 그 당시 나왔었고 또 버냉키 의장의 기자회견에 있었는데 당시에 버냉키 의장 같은 경우에는 초저금리는 장기간 유지하고 QE 축소는 경제 지표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QE 축소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잡혀있는 게 없다. 그래서 6월처럼 금융시장이 과민하게 반응하지 말 것을 권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이후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순매수를 했고요. 연기금은 자금 집행 확대로 인해서 아무래도 코스피 시장에서 중심으로 많은 매수를 했습니다. 이번에 2분기 실적 시즌이 실적이 모멘텀은 없지만 1900선을 돌파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연기금하고 기관이 줬는데요. 12개월 포워드 실적 증가율이 한 5월 말에는 26% 정도 예상이 되었었는데 현재 19%는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19%라는 높은 숫자에 더 의미를 두는 것 같고 또한 우리나라 12개월 포워드 PER 자체도 8배 이하의 기준으로 형성되어 있는 점도 많이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결국 QE 축소 우려 안정과 하반기 경기 회복 가능성이 커지면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좀 더 한국 증시물을 더 살 수 여유가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경기 민감 업종의 상대적인 강세가 상당히 눈에 띕니다. 많은 분들께서 긍정적으로 접근도 하시겠지만, 좀 약간 과하다, 좀 이르다, 이런 우려를 표하는 전문가분들도 계시거든요. 팀장님께서는 어떤 판단을 내리시는지요? 예, 일단 해당 업종들은 숫자로 일시적이 가시화하게 되기 전에 올라간 측면도 일부 있긴 맞습니다. 기대감이 주가에 선행한다는 거는 당연한 이치인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 이들 업종을 해서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얘기했던 유로존 경기 개선이 하반기에는 더 가시화되고요. 미국은 견조한 회복세가 이어지고 중국의 경기 경착륙에서 연착륙의 의지가 더 커지면서 우려가 완화될 것으로 봐지고요. 그래서 글로벌 경기 순환주가 되는 조선 그리고 화학 그리고 일부 기계 철강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나 또 싸게 사느냐가 핵심이 된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선행을 했고 턴어라운드를 할 때는 초기 국민에서는 매크로 변수하고 수급이 더 중요하니까 당분간 계속적으로 좀 8월 초까지는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봐주셔도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약간 숨을 고를 때 좀 저가 매수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IT 업종에 관한 이야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관심을 좀 키워가도 될까요? 특히나 대표적인 회사들이 요즘 실적이 상당 부분 좋게들 나오고 있던데 어떻습니까? IT주 실적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IT주 분들이 경제가 덜 좋았을 때, 글로벌 경제가 덜 좋았을 때 주도 업종에 속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스마트 기기의 성장세가 좀 저조해지면서 실적이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서 덜 나오고 있었는데요. 아마 그래도 IT 스마트 기기의 성장세가 좀 둔화될 여지가 있는 걸 고려하고 그리고 주가가 다른 섹터들이 쉴 때 주도주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마 글로벌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는 IT주 관점에서는 좀 상승시마다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이 맞지 않나 싶고요. 대신 글로벌 경기 사이클과 관련된 그 종목으로 저점 매수에 가담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의 최재식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대차 올 2분기 영업이익 등 실적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잠시 좀 수정할 게 있어서요. 자, 2조 4,065억 원 영업이익 그 규모는 정확히 나갔는데요. 전년 대비해서는 이게 한 5.2% 정도 감소한 수치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매출은 23조 1,834억 원,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반대로 5.7%가 증가했고요. 법인세 비용 등 차감전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6%가 늘었습니다. 정리해보면은 매출과 순이익은 늘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한 5.2% 감소한 수치로 나왔다는 점 여러분께 고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증시 초견촉 시간입니다. SK증권 조윤석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중국 경기 좀처럼 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우려한 만큼 확 떨어지지는 않아서 다행이다 싶고요. 자, 시진핑, 리커창 등 이 중국 지도부에서는 경기 회복에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특히 리커창 총리 같은 경우는 성장률 7%라는 그 마지노선을 쫙 그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 밑으로야 떨어지게 하겠는가, 이런 안전판 역할도 톡톡히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과연 중국 경기의 연착륙은 가능한 것일런지 그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십시오. 네, 지금 현재 상황으로 서구의 여러 가지 IB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불안한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내부 정책적 모습으로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런 수치들을 제시했었는데요. GDP 성장률은 시진핑에서 한 7.5%, 인플레 3.5%의 성장 목표를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정책적 강도가 좀 강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발표된 리커창 총리의 경기 부양 암시 레벨이었죠. 7%가 하회가 되거나 그 근처 레벨에 오게 되면 강력한 좀 부양책을 조금 시기적으로 빨리 돌리더라도 쓸 수 있다는 그런 일종의 예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런 경기 방어에 대한 그 수단을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좀 관심 갖는 업종도 탄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경기 악화 시에는 중국 정부에서 가장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바로 도시개발이죠. 그런 도시개발의 진행이 가속화되면서 그에 따른 수혜가 나올 수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도 도시개발뿐만 아니고 건전한 경기의 연착륙을 이도하기 위해서 지금 각종 투자가 과잉이 됐던 분야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태양광 업체라든지 아니면 화학업종, 철강 업체들이 그에 대한 주요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지금 투영되듯이 그에 대한 반사이익을 계속적으로 누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부의 의도대로 차근차근 진행이 됐을 시에는 순차적 구조조정의 완료와 함께 다시 한번 경기는 순환적 업사이클로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합쳐지게 된다면은 중국의 연착륙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에 대한 가장 첫 번째 조치로 대출 금리의 하한선을 풀었었죠. 그런 것들은 가장 첫 번째 금융 개방의 원칙인 금리 자유화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차 그 금융 자유화가 되면서 자유롭게 투자가 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파생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자금이 필요한 곳에는 당연히 흘러 들어갈 수 있는 모습이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더더욱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연착률은 정책적 의지에 의거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현 시점에서 판단해도 될 듯합니다. 네. 자, 한창 실적 시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실적도 발표가 됐고, 자, 이런 이벤트들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것일까요? 네, 우선 우리나라 삼성전자 실적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충격이 많이 있었죠.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 먼저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굵직한 실적은 이미 발표가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상당히 좋은 영업이익 측면을 예상이 됐었던 금융 섹터가 이미 마무리가 된 모습이고요. IT 같은 경우는 애플의 실적 발표에서 피크가 지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해외 변수에 따른 실적 발표는 상당 부분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치게 이제 변동성을 좀 축소하는 모습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는 이제 국내 쪽에 좀 초점을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실적이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선 삼성전자 쪽에 3분기 전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시장 방향에 대해서 3분기는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금요일이죠. 삼성전자 IR 컨퍼런스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굉장히 관찰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세부 사항으로서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우선 배당 정책이 조금 변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간 배당이죠. 중간 배당 같은 경우가 예전과 다르게 올해는 올해와 내년에는 대규모 투자가 사실상 많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할 수 있는 여력이 조금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외국 IB나 외국 투자자들 같은 경우 삼성전자의 중간 배당 정책에서 조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 수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시장에서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그리고 또 삼성전자의 중간 배당 정책이 혹시나 바뀔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IR이 앞으로 시장 다음 주부터 좀 시장을 조금 좌지우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실적보다는 정책적 모습이 조금 움직이던 모습이었는데 이제부터는 IT에도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이제 D-1입니다. 어떤 실적이 나올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판매 쪽에서 워낙에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뭐, 갤럭시4 같은 경우에도 뭐, 그다지 좀 많이 안 팔렸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 섞인 전망이 나오는 것이고 보면은, 살짝 좀 어떻게 보면은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으로 증시에 충격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괜히 이런 염려감도 듭니다. 어떤 진단을 내리십니까? 네, 우선 스마트폰에 대한 염려는 지금 현재 주가에 많이 투영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략적 외국인의 포트폴리오 변동이 거의 다 끝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또한 삼성전자 개별적 이슈에 대한 하락, 즉 주가 매도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지까지 실적 발표 그리고 잠정치 발표에 대한 그런 괴리치가 삼성전자 내에서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번 실적에 대한 9.5조 예상치는 아마 거의 맞출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3분기 특히 하반기 반도체 변수라든지 여러 가지 가전제품의 변수, 또한 하이엔드 시장에 대한 예상치를 삼성전자 내에서 아마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하이엔드 스마트폰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장이 축소된다는 것은 논의할 여지가 없이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로 어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우엔드나 미드엔드 쪽 시장이 지금 계속적으로 커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런 모습들과 따져서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방어책이나 향후 전략을 어느 정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중요한 키포인트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삼성전자의 IR 컨퍼런스에 대해서는 특히 주의할 시점은 3분기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하이엔드 시장에 대한 축소, 그런 전망치에 대한 중요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실적보다는 앞서 3분기의 전망이 상당히 더 향후 증시 방향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투자 전략을 제시해 주신다면요? 네, 지금 투자 전략 우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이 거의 오늘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죠. 1912포인트 그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은 1000억 정도 매수를 진행하면서 긍정적 변수를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적 시즌 외국계를 우선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매크로 영향이 좀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이제 다음 주부터 막바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 실적에 대해서 영향률이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것은 결국은 글로벌 펀드 플로우나 국내 투자 심리 개선 쪽에서 조금 시장의 방향을 좀 살펴봐야 된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다음 주 미국 실업 청구 수당, 이번 주였죠. 이번 주 미국 실업 청구 수당, 그리고 소비자 신뢰 지수에 대한 것들이 조금 심리상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주는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FOMC 회의에 대한 것들도 발표가 되겠고요. ISM 제조업 지수, 즉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어느 정도 또 확장세를 나타내냐에 따라서 금융 완화, 즉 양적 완화나 여러 가지 경기의 실질적 성장을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에서는 PMI가 HMC 말고 통계국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어느 정도 대기업들에 대해서도 지금 제조업 둔화세가 이루어지는 것이 있을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도 여전히 실적 시즌보다는 매크로 지수, 매크로 환경에 대해서 조금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외국인들의 시각은 긍정적으로 펼쳐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오늘도 프로월 매도세가 약 200억 이상 나오고 있는데도 순매수는 1000억 정도 이상 매수가 진행이 되면서 포트폴리오 전개가 조금
예전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수급상으로 진짜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도 아웃소싱이 집행됐던 것들이 연 4일, 5일째 계속적으로 강하게 집행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방은 제한되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주가에 큰 하락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결국은 시장은 좁은 박스권의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1890포인트에서 1930포인트 정도의 다음 주까지 흐름이 예상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저점 매수가 가장 중요한 시기 아닌가. 그래서 트레이딩장으로는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관심 종목에 대한 추천 말씀을 주십시오. 네, 관심 종목 새롭게 한 종목을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관심 종목이었던 이라이콘 같은 경우 좀 제외하도록 하고요. 새롭게 KMH라는 종목을 약 20% 정도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유일한 방송 송출과 채널 사용을 동시에 영위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송 송출 부분은 당연히 국내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사업자보다 압도적인 1위를 좀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차세 대비 원가 경쟁률이 약 30%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캐시카우 역할을 든든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방송 시장 쪽에서도 지속적인 변화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변경률이 60%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40%에 대한 파이가 남아있는 상황으로 시장은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KMH의 성장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장기 성장성으로도 아시아경제 그리고 팍스넷을 인수했었습니다. 즉 네트워크는 갖추고 있는데 컨텐츠가 부족했었는데 그런 컨텐츠도 확보하게 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나게 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로 진입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액도 1,200억 정도고요. 영업이익이 170억 정도로 동종업계 밸류에이션 14 정도의 밸류를 받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약 10 정도로서 아직도 저평가 매력이 굉장히 좋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KMH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지난 추천 종목 수익률은 어떻게 나왔는지 지난 포트폴리오 점검해보죠. 네, 조윤석 과장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금 20%이고 나머지 4종목이 똑같은 비중으로 20%씩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수익률 점검을 하겠습니다. 지금 LTS가 마이너스 4.6, 동바이텍은 8.2% 2배 정도 올라 있습니다. 이라이콤이 마이너스 5% 정도 손실인 반면에 SGNG가 그보단 좀 더 높은 6.2% 수익으로 수익 쪽이 조금 더 커 보이는 게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들에 대한 AS 해볼까요? 네, 우선 제외를 했던 이라이콤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선 수급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향후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해서 기회비용 측면에서 우선 편입 제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회사 측의 펀더멘털은 전혀 변한 것이 없다라는 게 우선 기업 설명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태블릿 PC의 성장성이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출액이나 실적 측면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겠지만 예전 스마트폰처럼 폭발적인 상승세가 나오기는 태블릿 PC 쪽에서 힘들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회비용 차에서 다른 종목을 교체를 하면서 KMH를 추천을 드렸던 거고요. 다음으로는 동바이텍 말씀을 드리면 오늘 조금 빠지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좁은 박스권에서 횡보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일 중국의 ZTE 즉 중저가 핸드폰 업체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7%가량 상승을 했었죠. 그런 영향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받는 모습이고 중국 쪽 핸드폰의 부품으로 매출이 30%가량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 측의 턴어라운드는 확실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홀딩 의견 전해드리고요. 또한 LTS 같은 경우는 정말 지겹게도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흔히 말해서 손절 물량들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손절 물량들이 다 처리되고 난 이후에 2분기 실적이 조금 올라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보고 인내자 그런 컨셉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GNG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 업종 중에 가장 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퍼 3 정도밖에 안 되는 턴어라운드 기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전히 지금 신고가를 난 이후에 부삭시장이 조금 반영을 하면서 조정폭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조정폭이 완료가 되면은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에 대한 AS까지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조윤석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 정리하면서 인사 나눕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테마톡톡 코너를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경기 민감주 강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샘플러스의 정대희 멘토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주식 승천 열심 멘토 정대희입니다. 네, 자 경기 민감주가 이처럼 상승하는 그 구체적인 배경 어떤 것들이라고 꼽으십니까? 일단 뭐 세 가지 정도를 들어드리면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확실하게 부각이 좀 됐다. 그리고 업종별 호재가 부각이 됐고요. 또 추가적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죠. 이 세 가지 때문에 일단 최근에 경기 민감주들, 즉 경기 민감주라는 거는 경기가 회복됐을 때 주가가 올라가는 업종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좀 주가가 올라갔고요. 최근에 벤버랭킹의 양적완화 출구 전략 및 경기 부양의 지속의 그 제스처 이후로요. 지수 하락과 반등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눈에 돋보이게 좀 이 종목들이 그러한 이유 때문에 좀 상승이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매수 이유가 부각이 되면서 최근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좀 상승이 됐다라고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경기 민감주의 향후 전망과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괜히 섣불리 손댔다가 낭패를 겪을 수도 있는 것 같아서요. 어떨까요? 조금 전에 이제 그 전망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요. 각 업종별로 제가 그 업종별 호재를 좀 말씀을 드리고 향후 전략이라든가 전망에 대해서 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강 같은 경우는 일단 원가 하락 등이 좀 힘이 입어서 원래 실적이 좀 낮아진 눈높이라고 해야 되나요? 낮아진 눈높이에 부합하거나 웃도는 실적이 2분기에 나올 거다. 그런 추정 기대감 때문에 좀 올라갔고요. 또 중국 정부에 대한 철강 산업 구조조정 의지가요 강력하게 반영이 되면서 철강 공급 증가에 대한 제한 가능성이 제시가 됐고요. 또 일본 최대 철강 업체인 그 신일본제철에서요 최근에 그 자동차 간판 가격 인상에 따라 가격 인상의 성공에 따라서요 그 철강에 대한 가격 하락 우려가 좀 해소가 됐고요. 화학 같은 경우는 뭐 에너지 효율화라든가 2차 전지 문제 쪽에서 좀 부각이 되면서 그리고 정제 마진 개선에 따라서 좀 올라왔다. 그리고 건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4.1 부동산 정책 및 취득세 연구 인하라는 정책 수익 기대감도 있고요. 또 최근에 중국에서 2분기 건설 착공 면적 증가세로 좀 전환이 된다는 소식에 의해서 좀 올라갔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또 조선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영국 그 해운시황 분석기관인 클라스 리서치의 발표에 의해서요. 신조선 지수가 상승하고 최근에 국내 기업들의 발주 물량이 증가한다라는 이런 모습들이 아무래도 주가 상승의 배경이 더 부각을 해주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 이러한 업종별로 좀 호재를 말씀을 드렸냐면 아직까지 이런 개별 업종에 대한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즉 일시적인 호재만 있지 이런 것들이 경기 회복이라든가 그리고 실적과 아직까지 직접적으로는 확인된 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실질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되려면 어느 정도 이제 8월 달이나 9월 정도에 그 발표되는 미국을 비롯한 중국, 유럽들의 그 경제 지표 호주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정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전략은요 일단 단기 고점이기 때문에 일부는 좀 비중을 수익 실하는 게 맞겠고요. 수익 중이신 분들은 그리고 손실 중이셨던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손실을 만회하는 구간에서 비중을 같이 축소하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 고점 부분에서 수익이 난 분은 수익을 실현을 그리고 손실이 난 분은 손실이 좀 줄어든 시점에서 어느 정도 좀 비중을 줄여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투자 가능한 종목이 이 안에서 있을까요? 투자 가능한 종목은 뭐 지금은요 제가 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 고점이기 때문에 제가 지수 차트랑 한번 여러분들 좀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좀 전환이 안 되는데요. 잠시만요.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1900포인트 그냥 말로 설명을 드리면요. 네. 지금 지수 자체가 1900포인트, 즉 과거의 박스권 하단에 저항대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의 이런 동종업종, 최근에 경기 민감주인 철강, 화학, 조선의 업종들을 보면요. 지금 이제 차트를 보면, 삼성중공업을 제가 좀 펼쳐놨는데요. 어느 정도 지금 단기 고점 부근, 과거의 저항대 앞에 지수와 함께 같이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지수 반등 사이클과 똑같이 지수 상승에 견인을 해준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은 좀 차익 매물들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수가 예를 들어서 지금 1870에서 50포인트까지 좀 조정이 들어오면 그때 여러분들이 중공업 관련 종목들 저는 탑픽 종목으로 좀 삼성중공업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매수 한번 해보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대희 멘토와 함께 경기 민감주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7일간의 수익 다이얼입니다. 지난 수익률 체크부터 하겠습니다. 네, 하이닉스-하이소닉이 벌써 10.3% 올라 있습니다. 두 자릿수로 탁월하게 이제 높은 수익을 지금 현재 구가하고 있고요. 네오이즈 게임즈 1% 올랐습니다. CTC 바이오는 어제 추천을 받았는데 오후에 드디어 매수가가 잡혔습니다. 서원인텍은 마이너스 4.4, 파워로직스는 1.6% 올라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박현상 대리의 하이소닉이 두 자릿수 수익으로 오늘의 위너입니다. 네, 매주 목요일 책임지시는 하이투자증권 금융센터 이기택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서원인텍이 손실이 마이너스 4.4%입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대응법부터 일러주십시오. 예, 일단 지금 현재 IT 업종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 부진한 흐름인데요. 일단 하락 이후 조정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반등을 보여줬는데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올랐으면 좋겠지만 주식이란 게 그렇지 않다는 게 일단 모든 투자자들이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N자형 상승 파동을 그리면서 실적에 따라서 움직일 주식이기 때문에 IT 업종 일단 매매하시기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실적이 2분기 실적과 3분기 실적이 받쳐준다면 일단 색안경을 끼고 볼 게 아니라 그런 색안경을 벗고 다시 봐도 된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옥석 가리기가 이루어질 텐데 최근에 가장 먼저 선두를 지키고 있는 KH 바텍 같은 이런 종목들은 IT 업황 전반적으로 산업 업황의 사이클 맞춰서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서원인텍이 그럴 바톤을 이어받을 종목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서 부담 없이 일단 조정이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들고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서원인텍 빨리 수익권으로 좀 돌아서길 기대하고요. 자, 계속해서 오늘 종목은요? 예, 역시 IT 업종의 종목 하나 들고 나와봤습니다. EM텍을 들고 나왔는데요. 예, EM텍이란 종목은 다들 아시겠지만 스피커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스마트용 스피커 점유율 세계 1위 업체이고요.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KH바텍처럼 중국의 로컬 업체들과 LG전자에 납품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뒷받침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삼성전자가 눌리면서 같이 동반 하락했던 종목들 중에 결국에는 MS는 삼성전자가 보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밑에 하방 로컬 업체들이 성장하는 그 성장 사이클을 봐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차익 실현 매물을 많이 맞았고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주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털고 나갈 쪽은 털고 나갔다 그렇게 보셔서 가격 메리트가 생겼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른 투자자들이 보지 않을 때 그럴 때 내가 이런 종목을 먼저 선nhập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서부터 연말까지 그러니까 연말 소비 시즌에서 투자자들의 고정관념이 바뀔 때까지 차분히 모아간다면 괜찮은 종목이다 보여지고요. 실적 역시 실적 대비해서 지금 PER 밸류가 12배까지 봤던 종목이 최근에 들어서 7배까지 싸졌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들은 관심 종목을 편입 두셨다가 계속해서 조정시마다 모아가는 전략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차퍼 기준으로 한 12배까지 올랐던 게 지금 7배, 거의 반토막 가까이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 접근적인 부담감은 굉장히 덜한 종목이다. 이렇게 그 장점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가격대를 그러면 어느 정도 가격대 잡아서 목표가, 손절가 잡아 나갈까요? 예, 일단 전 고점 부근인 2만 원대가 1차 목표가고요. 2만 원대에 매물 장벽이 있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는 한 단계 차익 실현하고 N자형 상승 패턴을 그려서 다시 또 조정 나오면 매수하고 이렇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목표 주가 2만 원, 손절가 16,000원 투자 의견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2만 원, 손절가 16,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기택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김상균과 같이 하는 가치 투자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김상균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김상균 팀장께서 100% 실제로 매매하는 그런 종목들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점검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금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 있습니다. 40%까지 늘어 있는 상태고요. 하이테스트, 한양 ENG 두 종목이 각 20%씩의 비중으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에로티베큐, 어버브 반도체는 10%씩으로 편입이 되어 있고요. 모든 종목들이 반도체 관련된 IT 관련 업종이라는 게 눈에 띄네요. 네, 수익률을 보겠습니다. 전체 포트 수익률은 46%이고요. 큰 변동 없이 흔들림 없이 쭉 가고 있습니다. 자, 종목별로 보면은 어버브 반도체가 46% 수익이고요. 비중이 20%로 큰 한양 ENG 아이테스트가 아직까지는 손실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0%이고요. 에로티베큐이 15% 올라 있네요. 네, 네 종목입니다. 이 네 종목에 대해서 쭉 한번 AS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대비해서는 뭐 양호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뭐 하이닉스 관련주 밴드였던 뭐 세미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아이테스트 역시 뭐 SK 하이닉스에 납품을 하고 있고 50%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점점 좋아질수록 마찬가지로 아이테스트도 지속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적으로 IT 부품, IT 특히 반도체 쪽에 섹터를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은 현재 IT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섹터가 지속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제가 언급한 종목들은 꾸준히 믿고 홀딩하셔서 수익률을 극대화하시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주가 자체가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회사 자체도 변하는 게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호실적을 나올 것을 예상하고 2분기, 3분기, 4분기 쭉 길게 끌고 가면서 긴 호흡을 지켜볼 경우에는 적어도 지금 가격보다는 좋은 가격대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꾸준히 홀딩을 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시장 상황이 상당 부분 호전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그동안 우리 증시를 많이 괴롭혔던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잦아들고 순매수로 좀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의 단초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좀 바뀌어진 어떤 그 게임 환경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또 잘 적응을 해야 될 텐데요. 이런 시장 상황에 좀 맞춰서 어떤 투자 비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가치 투자를 추구를 하시니까 별 시장 상황에 상관없이 그냥 항구적으로 이렇게 적용할 만한 투자 비법은 이것이다라고 선택을 해주실런지 그게 좀 개인적으로는 좀 궁금합니다. 어떤 투자 비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예측하기는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경기 지표 같은 것은 어떤 것은 좋은 것으로 나오고 어떤 것은 나쁜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경기 지표 자체를 지속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시장 자체의 흐름을 예측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종목에 더 집중을 해서 그 해당 종목이 경기 순환주에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 해당 종목이 어떻게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것인지 개별 종목의 실적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더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지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회사의 실적이 좋아지고 회사의 업황이 좋아지고 회사가 좋아진다라면 수급은 자연스럽게 뒤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회사, 시장보다는 개별 종목에 집중하는 것이 좀 더 좋은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치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매번 언급해드리겠지만은 좋은 종목을 좋은 가격에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좋은 가격이라는 것이 밸류에이션 측정, 즉 가치 측정입니다. DCF 현금 할인 모형이라든지 뭐 퍼 상대평가라든지 뭐 이런 모형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 PER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언급을 했고 또 PSR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PER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현재가 곱하기 발행 주식수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 발행 주식수 안에 오버행 물량들, 즉 BW라든지 희석 가능한 주식수까지 같이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산해야지만은 실질적으로 밸류에이션 가치가 제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시가총액을 가지고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것이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퍼라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 퍼 이 회사는 4배다, 8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회사에 투자를 했을 때 벌어들일 수 있는 뭐 연도수라고 계산하셔도 되는 겁니다. 뭐 퍼 4배다라는 말은 내가 이 회사에 투자를 했을 때 4년 만에 이익을 다시 회수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퍼 10배다, 퍼 100배다 이런 말은 10년 뒤, 100년 뒤에 이 이익을 내가 투자한 것만큼 회수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퍼라는 것은 현재가 곱하기 EPS와 같은 말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와 같은 공식입니다. EPS란 말이 그 당기순이익 나누기 발행주식수이기 때문에 그 발행주식수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가총액 나누기 당기순이익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즉 제가 언급해드린 얘기들은 다 같은 얘기입니다. 어떻게 계산하든지 간에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네이버 증권이라든지 다음 증권이라든지 그런 퍼를 보게 될 경우에는 2013년도 실적 대비해서 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2012년도 실적 대비해서 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현재 가치도 중요하겠지만 미래 가치, 즉 앞으로 얼마나 성장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 퍼가 2배, 4배 아주 저평가 구간이지만 몰라도 올해의 실적이 나쁘게 될 경우에는 퍼가 8배, 9배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현재 퍼가 4배였는데 올해 예상 퍼가 8배란 말은 2배로 나빠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현재 지금 퍼가 낮다고 해서 좋은 주식이다, 저평가 주식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과거의 퍼와 현재 퍼가 꾸준히 안정적으로 저평가 구간이거나 오히려 미래의 퍼가 낮아질 경우에 그 회사는 성장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퍼를 계산할 경우에는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라는 곳에 먼저 들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양-ENG라는 회사를 검색할 경우 다트에 들어가셔서 한양-ENG라는 회사를 검색하시고 눌러보시게 될 경우는 가장 최근 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다트라 같은 경우에 분기 보고서를 보시게 되면 여기 분기 보고서에서 첫 번째 하단에 있는 주식의 총수, 즉 여기 나오는 주식수가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수 총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산하셔서 현재가 시가총액은 현재가 곱하기 발행 주식수 이 부분을 곱해주시게 될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나오게 됩니다. 쉽게 네이버 화면을 보실 경우에도 한양-ENG를 검색하게 될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오른쪽에 1261억 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체크하시고 나서 시가총액 나누기 당기순이익입니다. 즉 작년 순이익 1261억 원에서 작년 재무제표에서 순이익을 나눠주게 되면 76억 원을 나눠주게 될 경우에는 과거 PER 16.42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즉 이 말은 2012년도 한양-ENG의 실적 기준으로 해서 퍼가 16.42배라는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작년 실적입니다. 올해는 한양-ENG가 약 250억 가까운 순이익이 나오도록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실적도 이미 호실적을 발표했고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보다 약 2배 가까운 66% 이상 가까운 실적이 나오도록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당기순이익 250억을 시가총액 1256억에 나눠줄 경우에는 현재의 퍼는 4점 몇 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저평가 구간이라 볼 수 있는 겁니다. 작년에 16점 몇 배였는데 올해 4점 몇 배라면 간단하게 생각해서 올해 약 4배 정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즉 주가 자체의 차트는 작년 수준보다 간략하게 계산하는 겁니다. 4배 이상 오를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퍼를 접근할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퍼 상대평 가치를 평가해서 이 현재 주가가 싸다 비싸다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현재 한양-ENG 퍼가 4배다, 한양-ENG 퍼가 5배다 이렇게 해서 이 주가가 현재 싸다 비싸다라고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퍼라는 것은 이 한 기업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업들을 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즉 여러 가지 한양-ENG가 속해져 있는 산업군이라든지 한양-ENG가 과거에 얼마만큼 평가받았었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즉 한양-ENG가 과거에 퍼 10배에서 5배에서 8배에서 10배 정도의 수준으로 움직였다면 현재의 주가가 퍼 4배 수준이기 때문에 과거에 8배에서 10배만큼 움직였던 만큼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즉 한양-ENG가 여기서 100% 2배가 올라야지 과거만큼 한양-ENG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양-ENG가 동종업계인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퍼 8배에서 10배다 이런 말은 한양-ENG가 지금 4배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만큼 즉 8배에서 10배만큼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라 볼 수 있겠습니다. 퍼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리는 이유가 가장 시장에서 쉽게 쓸 수 있고 가장 많이 알아들 수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퍼를 가장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퍼 같은 경우에는 너무 한 기업만 보지 마시고 개별 기업 말고도 전체 산업군이라든지 과거의 평균 퍼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시면서 밸류에이션 즉 가치 측정을 지속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투자하시는데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 잘 한번 새겨서 공부해 보시고요. 자, 오랜만에 매매 종목을 오늘 가지고 오셨습니다. 효성을 준비를 하셨군요.
예.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효성이라는 종목입니다. 오랜만에 대형주 시가총액 2조 3천억이 넘는 대형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동안 가치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스몰캡만 하는 거 아니냐, 중소형주만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계속 물어보셨는데, 가치 투자라는 것은 대형주든 소형주든 구별이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재 가치보다 충분히 싸다라면은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것이 가치 투자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성 같은 경우에는 1분기보다 2분기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효성의 가장 매출 비중을 가장 차지하고 있는 섬유 부분, 즉 스판텍스 시황이 지속적으로 양호하면서 1분기보다 2분기 실적이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장 가이던스는 영업이익 1,100억 정도로 예상했지만은 그보다 훨씬 상회할 수 있는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공업, 그동안 적자폭을 계속 찾고 있었던 중공업 부분에서도 적자폭이 감소되고 있고, 화학 부분에서도 계속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이 효성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지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는 오늘 현재 종가 66,100원 정도, 66,000원 구간에서는 충분히 포트 비중 10%로 접근을 하시고 1차적으로 전고점 부분이었던 75,000원 이 정도까지를 지켜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효성구 같은 종목도 저는 손절가를 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주가 자체가 빠진다면, 기업의 펀드멘탈이 이상이 없다면 추가 매수로 대응하시는 것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섬유, 중공업, 화학 업종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효성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들어서 자동차 관련 업종들 잘 나가고 있는데 그중에 한국타이어 등등 타이어 쪽 잘 나가고 있죠. 그 타이어에 들어가는 타이어 코드도 이 효성에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수혜도 함께 입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돼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효성을 추천을 하셨고, 그 밖에 이제 또 추가로 매입을 할 만한 종목 후보군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여러 가지 종목들을 확인했습니다. KPT라든지 KPF 이런 종목들을 확인했습니다. KPF 같은 경우에는 화스너 쪽으로 볼트라든지 너트 이런 부분에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1분기에 적자를 예상했지만 2분기에 약 50억이 넘는 순이익이 잡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8억 정도의 영업이익, 이익과 환차손 부분에서 10억 정도가 들어오면서 2분기에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오고, 매년 해외 법인들의 적자폭이 해외 법인들이 BEP로 돌아서고 있고, 이 부분에 실적이 양호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연결 기준으로 해서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을 것 같은, 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나쁘지 않은 좋은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KPT도 마찬가지로 동양강철의 지주회사라서 동양강철이 퍼 11배 수준에서 평가를 받고 있지만은 KPT 같은 경우에는 퍼 3몇 배 정도 수준입니다. 약 3배보다 싸기 때문에 가치 평가를 할 경우에는 이 KPT가 동양강철 대비해서 충분히 저평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상균 팀장님으로부터 종목에 대한 추천, 그리고 앞으로 또 매입해 볼 만한 그런 종목군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자, 계속해서 최종 포트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김상균 팀장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오늘 효성을 10%를 편입을 했습니다. 현금 비중이 40에서 30%로 줄어든 게 눈에 띕니다. 네, 전체 포트 수익률은 46%이고요. 지금 어보브 반도체가 46%, 에로티 백큐민 15%로 굉장히 높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한양ENG, ITST 현재 10%와 8% 손실을 보고 있고요. 자, 효성 신규 편입됐으니까 이제 내일부터 흐름이 어떠할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플랜A 투자연구소 김상균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